3.1혁명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좌파, 우파, 진보, 보수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무엇이냐, 학술적 개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들 많이 개운해 하시더라고요. 예. 자, 오늘은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합니다. 진보, 보수 어떤 게 좋은 거라고요? 그쵸. 현실, 그렇죠. 그 말을 쓰면 나와야죠. 현실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금이 좋아요? 너무 현실 행복해요. 그러면 보수가 좋은 거죠. 지금이 나빠요. 그러면요, 진보, 바꾸자가 좋은 거죠. 그렇죠. 그 좌파는 뭐고 우파는 뭐라고요? 좌파는 그쵸, 속도. 예, 좌파는 어떻게 바꾸자? 좌파가 빨리. 우파는 천천히 바꾸자. 그렇죠. 그래서 진보 좌파는 말이 돼요. 빨리 바꾸자. 진보 우파 말이 돼요. 천천히 바꾸자. 근데 보수 우파는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보수는 바꾸는 게 아니고 우파는 천천히 바꾸는 거고. 예. 자,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 선 이야기드립니다. 무식한 게 죄입니다. 중도의 함정.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중도가 뭡니까? 중도? 중간, 그렇죠? 이게 죄예요. 함정이고 나쁜 거예요. 네. 왠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먼저 중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참고로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모든 것들은 최소한 논문 이상에서 발췌한 것들이고, 그리고 예, 그 논리 철학이나 그쪽의 분야입니다. 중립은 뭐냐? 가운데 중 설립, 가운데 서다 이 뜻이에요.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근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처시하는 걸 중립이라 그래요. 그래서 국가 사이의 분쟁 등에 관여하지 않고 중간에 처한다, 다 중립이에요. 자, 중립은요, 편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예 편을 생각하지 않아요. 편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내추럴리티라 그러고요. 중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중요한 거 공정. 예. 자, 일단요, 중립의 반대는 진영 논리예요. 진영 논리. 진영 논리는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념만 옳고 대립하는 진영의 이념은 다르다. 즉 내로남불. 그렇죠? 우리 편은 무조건 옳아, 쟤네 편은 무조건 틀려. 이게 진영 논리예요. 중립은요, 치우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진영 논리는 내 편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 중립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옳은 편이 내 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요. 진영 논리는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각각 입장을 다 들어보는 게 진영 논리예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편이 옳아요. 그냥 진영 논리는 남의 편 듣지도 않아. 내 편이 옳아. 내 가족이 옳고 내 새끼는 착한데 나쁜 놈들 만나서 그런 거고, 그거예요. 무조건 진영 논리가. 그리고 무조건 이 당이 하면 맞고 저 당은 빨갱이고, 이 당이 하면 맞고 저 당은 보수 꼴통이고, 이게 진영 논리예요. 이해되시죠? 중립은 뭐냐? 누가 말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건 자체가 중요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중립은요, 늘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요. 옳은가 그른가. 누가 어떤 말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건이 정의로운가 옳은가 그른가, 그리고 옳은 편에 가는 게 중립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진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입장이 중립입니다. 좋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최고예요. 이게 중립은요, 어떤 누가 말했다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얼만큼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는 거예요. 이거 되게 피곤해요. 되게 피곤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건 중립이에요. 중립. 그런데 자, 자녀와 그 친구가 싸웠을 때, 우리의 자녀와 누구랑 싸웠대요. 팔은 안으로 굽죠. 그렇죠? 이럴 때 중립 취하기 되게 힘들죠. 예, 솔직히 힘들어요. 예. 그리고 친한 친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법정에 가서 내 친구가 나쁜 놈이에요, 죄를 지었다고 증언을 해야 돼요.
참 힘들죠, 이것도.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말하면 나한테 손해가 돼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뒤에서 박았어요. 근데 나도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말하면 나도 9대1 정도 먹어요. 이럴 때는 말하는 게 중립인 거죠. 사실적으로 말하는 거. 이 손에 다 필요 없고 그 사건의 실체 접근하는 게 중립이에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중립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판단합니다. 정의와 선을 도모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중립은요,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들은요, 학자들이 한 거나 언론에 쓰여진 것을 보고 하고 파악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요, 어용학자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기레기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의 것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게 점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중립적으로 정말 팩트체크해서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편파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간단하게요. 여러분,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 보셨습니까? 어벤져스? 몇 개 봤죠? 거기 보면 어벤져스는 늘 선이죠. 악은 누구예요? 타노스 일당들이었죠. 타노스가 딱 손가락으로 핑거스에 딱 했더니 전 우주에서 반이 죽었죠. 예, 하여튼 나쁜 놈, 거긴 딱 봐도 선악구자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 선은 누굽니까? 당연히 어벤져스겠죠. 예, 모든 건을 봐도 어벤져스가 어떤 건을 봐도 어벤져스가 선이에요.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럼 우린 편파적인가요? 예. 그래서 이 중립은요, 때로는 편파적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편파적이다 라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으면 결과는 편파적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봐요. 국가고시든 중간고사든 어떤 선생님이 장난기가 돌았어요. 오지선다의 모든 답을 2번으로 했어요. 가끔 선생님이 있대요. 근데 이 찍다가 중간에 한 5개를 몰랐어요. 근데 선생님이 다 설마 2를 했겠어? 그래서 다른 걸로 찍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문제를 풀어서 나온 답을 찍어야죠. 답들의 경향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이렇게 우리가 입장을 취할 때 과정이 공정했으면 결과는 편파적일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편파적이다! 라는 거는요, 그렇게 말하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자, 요거 계속 이야기할게요. 그러면요, 중립과 기계적 중립이라는 게 있어요. 중립은요, 사건의 실체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데 기계적 중립은요, 양측의 입장에 관심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A와 B가 싸웠어요. 그러면 중립은요, 왜 싸웠는가? 싸울 때 누가 먼저 때렸는가? 무기를 사용했는가? 이런 걸 따져요. 근데 기계적 중립은요, 양쪽 말 먼저 들어봐요. 입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방법론 중립은 어떻게 하느냐? 연구, 조사, 팩트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기계적 중립은요, 평균을 따져요. 평균. 얘 말 들어보고 얘 말 들어보고 그 가운데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난이도 중립은 아주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중립을 지킨다? 진짜 힘들어요. 모든 일의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들면 정말 피곤해요. 예. 기계적 중립은요, 쉬워요. 난 사건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필요 없어요. 양쪽 말만 들으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면 교통사고 조사관이 와서요, 그 CCTV도 보고 차량 파손 상태도 보고, 그리고 스키드 마크 있죠. 바닥에 찍 찍힌 마크. 바퀴가 어떻게 정렬됐나, 기계 이런 걸 다 따져요. 이게 중립이에요. 근데 기계적 중립이 뭐냐? 양쪽 이야기 들어요.
저는 어떻게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어떻게 얘가 잘못했어요. 가운데 이게 기계적 중립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자, 가치 중립은요, 공정, 정의, 진실 이런 거에 가치를 줍니다. 누가 말했는지 누가 어떤 입장인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진실, 팩트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기계적 중립은요, 평화, 원만. 자, 여러분 둘이 싸워요. 형제 자매 간에 싸워요. 나쁜 부모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 시끄러 조용히 해! 이렇게 해요. 이게 나쁜 부모예요. 왜냐? 그러면 누구만 이득입니까? 잘못한 놈이 이득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한 놈이 한 놈을 빵 때리고 도망갔어요. 추닥추닥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 조용히 해! 그러면 때린 놈은 아싸 하고 씩 웃겠죠. 조용해야 되니까. 맞은 놈은요 억울하겠죠. 이게 기계적 중립이라고요. 이게 중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립은 둘 다 불러요. 소환해요. 일로 와. 왜 그랬어? 왜 싸우지 물어봐요. 얘가 사건이 실제로 밝혀졌어요. 얘가 얘를 먼저 때린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놈을 혼내는 거죠. 이게 중립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립은 되게 힘들어요. 기계적 중립은 쉬워요. 예. 자, 그래서 기계적 중립을 중도라 그래요. 중도. 중도. 늘 가운데 그냥. 늘 가운데. 자, 그래서 중도는요. 가운데 중, 길 도자. 늘 가운데만 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항상 가운데만 선택합니다. 항상 가운데, 항상 가운데. 그래서 진영 논리의 연장선상에 존재합니다. 이게 양비로 나타납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센터리즘이라 그래요. 센터리즘. 그리고 비형식적 오류 중 중도에 의거한 오류. 이게 뭔 소리냐? 논리학에서요. 논리학은 논리대로 하면 참과 거짓이 나오죠. 그렇죠? 참과 거짓이 나오잖아요. 근데 참과 거짓은 필요 없고 늘 평균만 하는 게 바로 이 중도다 이 소리예요. 예. 제일 나쁜 겁니다. 이게. 자, 사건의 실체와는 상관없이 양쪽 진영의 주장을 듣고 그 가운데를 취하는 입장이 중도입니다. 또 중도는 양비론으로 나타나요. 양비론. 양비론이 뭡니까? 둘 다 나빠. 둘 다 나빠. 뭐 누가 투닥투닥 싸워요 둘이. 야 시끄러 조용히 해. 둘 다 나빠. 이거요. 이거요. 누가 나쁜지 따지는 게 중립이고 조용히 해. 시끄러. 이게 중도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아까 중립의 반대가 진영 논리였죠. 중도의 반대는 뭘까요? 중도의 반대. 뭐 같으세요? 자, 일단 제가 물음표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 자, 중도는요 모두 까기 인형입니다. 모두 다 까요. 넌 이래서 나쁘고, 넌 이래서 나쁘고, 이래서 나쁘고 다 나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중도는 나만 오라예요. 나만 오라예요. 중도는 나만 오라예요. 중립은 내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론이 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야, 그중에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 아까 교통사고 얘기를 했는데 사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차량이 가해 차량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다른 증거를 갖고 봐. 블랙박스 또 갖고 왔어.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이 먼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중립은 바꿔요. 중립은 뭐가 중요하죠? 진실이 중요하니까. 진실이 중요하니까 중립은 그렇네? 야 이거 아니야. 내가 지난번에 했던 거 내가 틀렸어. 잘못했어. 이게 맞아. 라고 바꿔요. 중립은. 근데 중도는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가운데예요. 그냥. 둘 다 나빠요. 이게 중도입니다. 이게.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대립과 토론 시끄러운 걸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래요. 대립과 토론을 싫어해요. 왜라는 말 싫어해요. 그러면 따진다고 생각해요. 혼낸다고 생각해요. 아닌데. 자, 시끄럽다 조용히 해. 무관심이에요. 왜 싸웠는지, 왜 둘이 투닥투닥 거리는지 관심을 가져야 중립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도는 무관심해. 시끄러운 거예요. 귀찮아. 몰라. 조용히 해. 이거예요. 되게 안 좋은 태도입니다. 언제나 제일 나쁜 놈에게 유리한 게 중도예요. 이해되시죠? 자, 어벤져스라는 영화에서 타노스는요 온 우주에 사는 생명체의 절반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해요.
타노스는. 어벤져스는 그 타노스를 물리치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 중도는 뭡니까? 타노스는 온 우주에 사는 생명체의 2분의 1을 없앤다 그러죠. 그리고 어벤져스는 다 지키고자 하죠. 여기에 중도는 뭐예요? 아, 좋아. 그러면 1과 2분의 1의 중간이니까 그래 75% 25%만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도라고요. 이게. 그럼 타노스는 씩 웃고 있겠죠. 이렇게 두 번 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중도는 언제나 제일 나쁜 놈에게 유리한 겁니다. 이걸 이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조건 가운데 있다가 취한다가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고요. 제일 나쁜 놈에게 유리한 거라고요. 아까 애 둘이 투닥투닥 싸우는데 두단 아빠 조용히 해! 해버리면 먼저 시비 건 놈은 아싸 씩 하고 웃는다고요. 예. 중립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간단하게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거예요. 따져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의지가 없어요.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 따져볼 지적 능력과 그리고 관심,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거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이게 없으면 아 시끄러 몰라 아 몰라 나 몰라 나 중도 이래버려요. 그 사람이 사탄이라고요. 중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쁜 놈들을 편들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가끔 쓰이기도 합니다. 이게 일부러 그러니까 무식하고 게을러서 중도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쁜 놈들을 편들기 위해서 자 내가 중지해줄게 일로 와봐. 그래 너 타노스 전 우주의 생명체 2분의 1을 죽여? 야 어벤져스 너는 다 살려? 오케이 내가 판결해줄게. 야 25%만 죽여. 4분의 1만 죽여. 이거 타노스 편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도는 나쁜 놈들을 편들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쓰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이제 중도예요. 중도. 그럼 아까 보세요. 이 결과 중립의 결과는요. 해결책을 도출합니다. 그렇죠? 원인을 파악하고 누가 잘못했고 왜 그랬는지 팩트 체크하고 조사 연구하다 보니까 그 자체로 벌써 누구나 다 보면 해결책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그렇게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알고 어떻게든지 나와요. 즉 그래서 여러분 중립을 취하고 연구하고 알아보고 조사하고 팩트 체크해보는 그 어려운 과정 자체에 이미 결론이 다 났다고요. 해결책이 다 있다고요. 하지만 중도는요 미봉책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시끄럽고 없어져요. 그리고 적당히 넘어가냐 이렇게 됩니다. 언젠가 그 문제는 또 터집니다. 더 크게. 자 그리고 중립과 중도는 반대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요. 중립의 반대가 아까 진영 논리라 그랬죠. 진영 논리는 내 편이 옳아요. 내 편이 옳아. 그리고 중립은 옳은 편이 내 편이에요. 그렇죠? 중도는요. 맞아. 둘 다 나쁘고 나만 옳아예요. 좋아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중도의 반대는 뭡니까? 아까 물음표였었죠. 중도의 반대. 중립이에요. 즉 진영 논리와 중도는요. 같은 편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 편 자체를 나누면 안 돼요. 진영 논리는 편을 나누는 거죠. 중도는요. 편을 인정하는데 둘 다 나빠져. 그렇죠? 중립은요. 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중립은요. 이 온 세계와 그 당시에 엄청난 힘을 가진 교황이 지구는 평평해. 지구가 중심이고 우주가 도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중립을 취하는 입장은 아니야. 내가 연구해보니까 지구는 동그랗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 난 이거 공정하고 팩트체크 다 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중립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때 중도는 뭐겠어요? 중도? 그래 이렇게 하자. 야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아니잖아. 어떻게 둘 다 교수니까 반띵. 지구는 반만 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요. 과학적 사실에선 반만 돌아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냥 앞에서는 안 돈다 그래. 알아. 열심히 연구했잖아. 그래서 돌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안 돈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과학계나 공학계에 나오는 중도예요. 반띵을 못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그냥 야 교황이 늙어갖고 저를 꼬장을 부리는데 뭐하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중도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 이게 중요합니다. 예제. 1919년 3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1운동이 있었죠. 우리나라 독립 만세운동이 있었죠. 이때 진보는 누굽니까? 이때 그쵸? 우리 유관순 그 의사라든가 우리 다 만세 부르는 사람이죠. 일제시대 나쁘니까 현실을 바꾸자 했죠. 이때 보수는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진보가 중립이죠. 이게 옳은 거니까. 그럼 이때 중도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쵸? 이들은 3.1운동을 하자 그럴까요? 말자 그럴까요? 라고 얘기하면 보수겠죠. 어떻게 얘기하느냐? 야, 이거는 불순 세력에 의한 난동이고 누군가 저 선동하는 거야. 야, 아무리 시위해봤자 소용없어. 포기해. 야, 타오르다 말겠지. 시위라는 게 꼭 힘도 없는 것들이 하는 거다. 이럴 바에 차라리 공부해라. 불법적 폭력적으로 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해라. 이게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야. 그러니 하려면 합법적으로 평화롭게 하든가 아니면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완용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중도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완용은 하라 말아라고 얘기 안 하죠. 예, 좀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야, 꼭 힘없는 애들이 이런다니까. 그리고 왜 불법을 하니? 왜 신호등 어기고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도는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반만해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수의 나쁜 놈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이완용은 이때 대표적인 중도가 이완용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또요. 1948년 5월 10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되게 중요한 날인데. 오, 뭐라고요, 장로님? 무슨 총선? 그러니까 무슨 총선? 정확히 재헌 총선이라 그래. 재헌 총선. 우리나라 1대 국회의원이에요. 이들은 임기가 2년이에요. 다른 거 없고 헌법 만드는 국회의원들. 최초의 총선 이거 날이었어요. 48년 5월 10일. 근데 이때 이게 그 포스터예요. 총선거 5월 10일.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 기권은 국민의 수치. 막 하고 막 중앙정부 수립 정말 촌스러운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엔군과 소련의 입장이 갈립니다. 유엔은요, 남북한 다 해야 된다 주장했어요. 그리고 소련은 아니다. 일단 기다려보자. 소련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여러분 이 당시 소련은 나쁜 소련이 아직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 나쁜 소련이 아니에요.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하기로 결의를 했고요. 그런데 소련의 입장은 일단 니네 미국 나가라. 우리 좀 나가자. 이 사람들한테 알아서 하게 하자. 그 입장이었어요. 차라리 이때는 여기 양쪽에 아무 쪽이나 택해도 좋았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근데 이때 유엔이 중립이에요. 일단은 다 총선거를 치르자 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중도 가운데는 뭘까요? 유엔은 남북한 총선거를 치르자. 소련은 아직 시기상조다 하지 말자. 이때 중도는요? 그래, 맞아요. 반띵. 가능한 지역에서만 하자. 그 결과가 이 인간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넘버 5에 드는 이 인간, 이승만. 이 인간이 뭐라고 주장했느냐? 이 사람이 대표적인 중도였어요. 이 당시에. 이렇게 선거 치르자. 38선으로 딱 잘라서 북한 니들은 알아서 해. 우리 남한만 선거할게. 이게 왜 나쁜 건지 아십니까? 왜? 이 당시 그러면 김구 선생님은 뭐 하셨을까요? 예, 북한에 가 계셨어요. 김구 선생님을 지지하는 그 정당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남한만 해서는 안 돼. 우리가 가서 북한하고 협상하고 할게. 북한과 가서 협상하고 소련과 설득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이승만 나쁜 놈이 아니야. 우리만 반띵. 가능한 지역에서만 하자. 남한만 총선을 치러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이때 총선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이승만 측 사람들이 많을까요? 김구 선생님 측 사람들이 많을까요? 당연하죠. 김구 선생님 사람들은요, 여기 출마도 안 했어요. 이 반쪽짜리 선거에 내가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도가 악마입니다. 중도가 사탄이에요. 중도가 정말 나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결과, 그리고 특이한 거, 이때는 개성도 38선 미만이라서 투표를 했고요. 화천 철원은 38선 이북이어서 선거를 안 했어요. 휴전선과 38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고 6.25도 일어났고 중도가 제일 나쁜 새끼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1949년 7월 6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 사진은요, 예,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 우리 걸러다가 다 죽여버리자, 재판하자 라는 재판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걸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이른바 반민특위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그래서 영화 기억나십니까? 암살에서 이정재가 했던 역할? 나는 구멍이 2개다, 여기 뭐 맞고 했던 그 장면. 그게 그 반민특위 재판정이었어요. 그게 이때 입장이 2개로 나눠요. 반민특위를 유지하자, 아니다, 폐지해야 된다. 어떤 게 옳은 겁니까? 그치, 반민특위를 유지해야 나쁜 놈들 걸러내고 친일파 다 없애버릴 거 아니에요. 유지가 중립이에요. 그럼 이때 가운데 중도, 그럼 뭐라 그럴게요? 없애자는 아예 폐지니까 반대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중도놈들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여기 봐요. 친일 경찰들이 집단 사표 소송을 벌입니다. 뭔 소리냐? 반민특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승만이 이 친일파들이랑 결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 나름 독립운동도 했으니까 반민특위 없애! 이렇게 말 못해요. 야,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가야 되니까 좀 어떻게 좀 그 생활형 있잖아. 생활형 친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야, 지금 발전이 중요하지, 청산은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이승만이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몇은 사주예요. 경찰들이 막 파업하게 하고, 친일 경찰들 파업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도라고요. 늘 뭐 폐지? 그래, 나쁜 놈은 벌 받아야지. 근데 폐지는 아니고 좀 약하게 하자니까, 약하게. 그래서 반민특위가 약하게 진행돼요. 여러분, 약하게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나쁜 놈들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친일을 했던 사람 중에서도 힘없는 사람만 걸러져요. 예.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폐지돼요. 반민특위가. 그래서 중도가 늘 나쁜 놈이라니까요. 좋은 게 아니에요. 중도가 나쁜 놈이에요. 자, 2014년 4월 16일 날 우리나라에 큰 참사가 있었죠. 세월호. 예. 세월호가 이렇게 우리 보는 눈앞에서 가라앉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사실. 세월호가 가라앉은 수심이 몇 미터게요? 불과 20m요. 여러분, 20m면요. 제가 올 여름에 잠수를 해봤거든요. 저도 딱 30분 훈련받고 10m 잠수했어요. 저도 20m, 뭐 조류에 따라 파도 높을 때 한 30m 된다 그래요. 이거 우리나라 잠수 동호회 다 만약에 풀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래서 침몰하고 원인을 조사하자, 아니다, 원인을 하지 말자, 묻어버리자, 두 파로 나눴죠. 그러면 어디가 중립입니까? 어디가 옳은 겁니까? 그렇죠. 조사하자, 원인해서 책임자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 벌어지지 않게, 원인을 알아야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조치를 하죠. 근데 그럼 이때 중도는 뭘까요? 이때 중도. 야, 일단 죽었잖아. 애도가 먼저야. 애도하자. 애도하고 슬프니까 보상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원인을 조사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늘 살짝 틀어서 가운데 입장이 있는 것처럼. 그래, 다 좋은데, 야, 일단 이렇게 하고 세월호 조사에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나와요. 그 결과 아직도 세월호 침몰 원인은 정확히 밝혀진 게 없죠. 이게 중도의 함정입니다. 그리고요, 2019년 7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태원 아니고요. 이때 아베 새끼 개새끼가 수출 통제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세요? 예.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더 이상 수출하지 않겠다. 이런 거.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 뭐 했습니까? 그래. 노재팬 운동을 했죠. 보이콧 재팬을 했죠. 자, 그때 여러분 불매다 하셨습니까?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도 하셔야 돼요. 이제 아직 더 하셔야 돼요. 방사능 때문에. 그러면요, 이때 불매와 아베 편 어떤 게 중립입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편 이게 중립이겠죠. 그러면 이때 중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중도는 일본 거를 사자라고 얘기 못해요. 그렇죠? 어떻게 얘기할까요? 일부만? 뭐 좋아요. 중도는 대표적인 중도 제가 싫어하는 놈이 이놈입니다. 뭐 공부의 신이라고 유튜브 많이 나온 인간이죠. 일본 불매운동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우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린 깨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합법적으로 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완용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 인간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했어요. 이렇게 실제로.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불매운동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어요.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예. 몇 개의 매장을 다 철수시켜버리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출을 너희한테 지금 안 팔아 했던 물건들 있죠. 다 자체 개발로 해버렸어요. 네. 자, 저희 교회 유튜브에 지금 제가 지웠어요. 이분이 불쌍해서. 어떤 사람이 저의 지난주 제 인문학강 기억나시죠? 진보보수. 예. 거기다가 편향적인 성향을 가진 위험한 주장으로 대중을 속이는군요. 라고 댓글 달았더라고요. 예, 저희 그 유튜브에다가 가끔 달아요. 이렇게 몇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편향적이다, 위험한 주장이다, 대중을 속였다. 자,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게 편향적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 주장을 한 게 아니고요. 사전적 의미를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진보가 뭐고, 고마워요. 이따 많이 먹어요. 네. 예. 지난주에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뭐고,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뭐고, 사전적인 거, 철학적인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위험한 주장을 했대요. 아니요. 저는 사실을 나열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중을 속인답니다. 아니요. 저는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예. 제가 조사하고 연구해서 지식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가 불쌍히 이름을 가렸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주장을 했을까요? 왜 이런 댓글 달았을까요? 이 사람이 진영 논리에 빠진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인 거예요. 중립을 하는 입장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사전에 있는 거, 위키백과에 있는 거, 논문에 있는 것만 가지고 딱딱딱딱 주장을 해도 이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가 표현돼 있으니까 다 삐뚤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있죠. 해방하고 김구 선생님은요, 우리나라에서 좌파셨을까요? 우파셨을까요? 자, 좌파는 뭐고 우파는 뭐라고요? 좌파는 확 바꾸자. 우파는 서서히 바꾸자. 예. 김구 선생님은 우파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누가 봐도 다 우파로 인정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지금 우리나라 나쁜 놈들 있죠. 역사를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태극기 부대에서는 김구 선생님을 좌파 빨갱이라고 불러요. 자, 김구 선생님을 좌파 빨갱이라고 부른다는 소리는 자신의 눈이 우파 쪽으로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중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수도 서울의 봄 봤다 그랬지. 여러분 지난주에 서울의 봄 많이들 보셨죠? 서울의 봄 하은이 봤어? 꼭 봐. 서울의 봄은 어디까지나 팩트를 나열한 거거든요. 거기다 영화적 상상력을 약간 더했고 역사적 진실을 얘기해도 그거를 좌파 빨갱이래요. 그거 보고 서울의 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눈이 우파 쪽으로, 그러니까 중립을 볼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성찬 씨가 그랬대요. 죽어야 된다고. 자,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들은 답이 없어요. 설득이 안 돼요. 예, 하늘나라 가야 돼요. 네, 정말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해결할 전까지 답이 없어요. 네. 저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관련 격언들이 많아요. 단테 아십니까? 신곡의 작가로는 알고 있죠? 이자 철학자이자 과학자였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 시대에 중도를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한 시대에 중도를 지킨 놈이 나쁜 새끼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일단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죠. 그리고요, 맥스 이스터만이라는 미국의 학자이자 시민은요, 아무 때나 중도를 외치는 사람들은 사실 중립주의자들이 아니라 수구 꼴통들이다 라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네. 자, 그리고요, 엘리 위젤이라고 198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은요, 우리는 항상 한편을 들어야 한다. 중도는 억압하는 자만 도와줄 뿐 억압받는 사람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침묵은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동조하는 것일 뿐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결코 힘이 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라고요. 즉 평화의 시기에 가치들이 대립할 때는 중도가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덕적 위기의 시기나 옳고 그름이 분명한 시기에는 그거부터 따져야 한다고요. 그리고요, 미국 작가,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정래 작가님 같은 그런 분이에요. 정치적 중도는 무관심을 악을 돕고 선을 자유시킨다.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 결국 가능한 것이 된다. 불가능한 게 뭐냐? 영부인이 300만 원짜리 뇌물 받는 거예요. 그거 우리 한 3년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합성이나 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중도 사람들이 이상한 사탄질을 하고 나니까 그거 뉴스에 놔도 오히려 그 뉴스가 폐쇄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도덕적 위기의 시기, 환란의 시기, 이럴 때는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진영 논리를 판단한다? 그게 제일 나쁜 겁니다. 그리고 한 단계 발전한 게 거기서 중도예요. 나는 양쪽 진영 다 아니야. 난 중도야. 이 중도가 단테가 얘기했습니다. 지옥에 제일 뜨거운 불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은근히 제일 나쁜 놈 편을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지만 팩트 체크하셔야 되고요. 힘들지만 진실을 따져보시는 버릇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건 습관이에요. 여기 한번 익숙해지면요. 이게 처음은 어렵지 하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틀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발전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혼돈의 시기예요. 언론에 난 걸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언론에 보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덜란드 가서 좋은 대접받고 막 어디 가서 악수했고 막 그렇게 나와요. 근데 외국 언론을 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웃어요. 아니 그 사람은 다음 달에 그만둘 사람인데 왜 그 사람하고 정상회담을 하지?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네덜란드 가서 이번에 뭐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대사가 정식으로 항의받았어요. 외교용어로 초치라고 합니다. 초치. 초치가 뭐냐? 우리나라가 미국이 마음에 안 들어요. 미국이 항의하죠. 항의를 어떻게 하냐? 대사를 초치해요. 뭔 소리냐? 우리나라에는 미국 대사 있잖아요. 를 불러. 혼내는 거예요. 항의하고. 이거 초치라 그래요. 우리나라 대사가 초치받았어요. 이번에.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의전을 요구한다고. 이거 우리나라 언론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요. 중립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보지 마시고 그냥 다른 나라 언론 보세요. 네, 민족 정론지 BBC가 있습니다.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런데 뉴스 나오는 것도 좋아요. 뉴욕 타임즈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립을 훈련하셔야 돼요. 이건 훈련이에요.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그래서 참 피곤한 나라입니다. 피곤한 나라에서 중립을 잘 지키시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